2020년 대비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강좌에 대한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념이 완벽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저스틴 강좌는요, 인문계 과정과 자연계 강좌가 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 강좌로 그대로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 강좌로 쭉 연결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생기초 종합영어 저스틴 강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강좌입니다. 자, 요 수업은 인문계와 자연계 공통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강 기준으로는 12월, 본격적인 시작이 1월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시작하는 워밍업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2월에 시작하는 생기초 종합영어인데, 지금 타이틀은 생기초 종합영어인데 정말 생기초를 배우기도 하지만 이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에서 제가 편입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부를 좀 한 학생이든 기존의 공부를 좀 하지 않은 학생이든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편입에 대한 정보 또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 절대 어떤 학생 한 명도 건너뛰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인문계든 자연계든 첫 번째 강좌 생기초 종합영어로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는요, 전체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료 100% 다 전액 지원해서 뭐 어떤 학생이든 무료로 다 지원해서 다 학습을 하는 부분이니까 부담 없게 그렇게 해서 편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워밍업 개념으로서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야 되겠지. 자, 저스틴 강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스틴 문법이 있고요, 저스틴 구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자, 다른 친구나 다른 학생의 소개를 받아서 야, 저스틴 선생님이 구문 수업을 좀 쉽게 해서 제대로 알려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은 학생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 수업은 일단 이렇게 할게. 문법과 구문 강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호 보완하는 강좌야. 그래서 문법만 듣고 구문만 듣고 구문만 듣고 문법 듣고 이거 허용 안 해.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본인 마음대로 학습을 하려면 저스틴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그냥 다른 쌤한테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 저스틴 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제대로 따라오시고 쓸데없는 자기 고집 부리지 마. 알겠지? 커리큘럼에 대한 생각도 내가 하는 거지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처음에서 앞에서 내 소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단지 뭐만 하면 돼. 어떠한 고민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 열정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거를 듣고 어떤 걸 안 듣고 그거에 대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저스틴 문법 강좌와 저스틴 구문 강좌를 동시에 학습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은 생기초 종합영어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강좌가 뭐냐, 기초 개념 완성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개념 완성에서 말 그대로 타이틀에서 너무 티나지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기존에 뭐 공부를 했던, 기존에 공부를 거의 뭐 안 해봤던 학생이든 기초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긴 하겠지만 편입 영어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워. 그 얘기를 다시 하자면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기본이 완벽하지 않으면, 기초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기초부터 완벽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떠한 빈틈도 없이 제대로 다져놔야 돼. 그래야지 난이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게 붕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특히 어려운 걸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야? 기초부터 완벽하게 다져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초개념 완성,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영문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기초개념 완성 강좌에 들어가고, 기초개념 완성 강좌를 듣다 보면 저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자, 이제 뭐 하자? 구문 수업을 듣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이제 교재 디자인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스틴 기초개념 완성 문법 강좌를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초개념 완성 문법 강좌를 학습하다가 내가 중간에 강의 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 구문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해.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체 그래서 배울 만큼 배우고 어떠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문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구문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은 구문 강좌로 들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개념 완성 듣다 보면은 저스틴이 알아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구문 강좌 들어가니까 구문까지 해라. 그러면 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좀 이따가 뭐 어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 잘 들어. 저스틴 문법과 저스틴 구문이 있는데, 특히 이 어떤 강좌, 구문 강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편입 공부를 하면서 영어 파트에서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어휘 파트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편입 영어에서 어휘 문제가 나오거든. 어휘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해서. 그거는 두 번째 이유야. 하나만 더. 자, 우리 편입 영어 문법 파트 뭐하러 공부하냐? 문법 파트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아니야. 잘 들어. 우리가 왜 어휘하고 문법 공부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한 기초 실력을 쌓는 게 첫 번째 이유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편입 우리가 어휘를 열심히 공부하고 편입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합격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한 기초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어휘나 문법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지. 어휘 문제를 많이 맞고 문법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해서. 근데 이 두 개를 차이점을 혼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선시는 왜 어휘와 문법 공부를 하느냐?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한 기본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휘나 문법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함이야. 이 순서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학생들이 혼동하면 안 되고, 나 또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수업, 특히 개념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초 실력 쌓는 데다 내가 포커스를 맞출 거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는 문제 푸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 고민 또한 내가 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개념 완성과 기초구문 완성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현강 기준으로는 1월달, 2월달 강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기초를 다 이제 배웠어. 그럼 기초를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인 편입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다져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를 제대로 시작하는 게 핵심 개념 완성과 핵심 구문 완성이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완성에서 이제 편입 영어에 대해서, 진짜 편입 영어 문법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문 강좌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서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우리가 또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어휘나 문법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문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야.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자기 나라 모국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영어라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이지. 그러면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나라 모국어인 국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잘 봐.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이라고 불러. 번역. 그러니까 단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단순 작업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번역을 딱 듣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글 쓰는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지. 그게 뭐냐면 해석이야. 그러니까 번역과 해석은 다른 거야. 단순히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고, 그 번역을 듣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법을 알아야 돼. 그 배우는 법을 배우는 강좌가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어휘나 문법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서 그걸 어디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독해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어휘나 문법이 안 되면 구문을 할 수가 없어. 구문이 안 돼 있으면 독해를 할 수가 없어.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논리도 들어가지.
빈칸 완성. 블랭크 뻥 뚫어놓고 알맞는 거 집어넣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스텝별로 짝짝짝 순서대로 학습을 해줘야 돼. 물론 이런 건 있어. 어휘나 문법이 안 되고도 구문이 되는 학생도 있어. 또 어휘나 문법 구문이 안 되고도 독해나 논리가 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그 학생은 10% 아니 5% 아니 1% 미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텝별로 기본 실력부터 계속 실력을 하나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문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길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영어를 국어로 옮기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문법 하나 갖고는 안 돼.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독해 논리하기 위함이다.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구문에서 채울 거고, 물론 내가 구문에서 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상당히 복습 또한 많이 시켜줄 거야.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강좌니까 내 제자들은 같이 해서 학습해 주면 되고요. 현강에서는 정규 수업에서 문법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나한테 배정된 시간이 그렇게 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전략 특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특강으로 해서 구문 강좌는 보충을 합니다. 뭐 인강들 학생들은 따로따로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강좌야? 개념 완성 강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과정은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해서 그렇게 문법 배울 게 많어. 총 몇 개월? 3개월 동안에 이제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말 그대로 어떻게 문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구문 강좌로 해서 채워서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자, 내가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에서 이제 뒤에서 뭘 얘기하냐면, 생기초 종합영어 강좌 중간에 어휘학습법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문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어휘학습을 해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영어에서 80% 이상은 어휘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영어라고 하는 것은 뭐 너희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무리 영어라고 해봤자 언어잖아. 어떤 언어든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돼? 본인이 성실하게 어휘를 암기해야 돼. 어휘 학습이 안 되고서는 절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언컨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편입 영어에서 80% 이상은 결국 어휘야. 그 얘기는 뭐야? 어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본인의 성실함이야. 본인이 그만큼 많이 봐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본인이 그만큼 성실하지 않아서 많이 안 보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어휘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말 그대로 공부해야 되는 편입 영어는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러면 어휘도 외울 때 뭐부터 해야 돼? 기초부터 완벽히 하나하나 외워야 돼. 그래서 우습게 듣지 마. 어휘도 마찬가지야. 기초 어휘.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근데 쓸데없는 곳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 자존심은 잘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자존심이야. 잘나지도 못하면서 자존심을 부린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객기야. 억울하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 발휘해서 성공하고서 자존심 부리라고. 지금 네가 괜한 자존심 부릴 타이밍이 아니잖아. 지금 이 동영상을 왜 보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의 판단력이 여태껏 다 옳았다며, 너가 중학교 때 했던 판단 항상 옳다고 생각했었지. 또 고등학교 때 너의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했었지. 또 20살 넘어서 너의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그 옳은 판단들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어? 넌 편입준비생이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너가 여태껏 내린 판단이 옳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지금 편입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객기 부리지 마. 다시 한번 강조할게. 본인 고집 절대 좀 꺾고요. 그 잘난 고집도 아니고 못난 고집, 너의 쓸데없는 객기 갖고서는 편입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대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어휘도 마찬가지야. 꼭 공부를 못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어려운 어휘부터 외우려고 그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냐? 기본부터 완벽해. 야,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 당연히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 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어휘학습 일단 어떻게
중학교 어휘 수준부터 제대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어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대 어휘 공부는 프린트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해. 특히 편입은 마지막에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학생들이 하는 거야. 인생에서 마지막 성인으로서의 기회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해. 근데 얼탱이 없는 건 뭐야?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 그러면 다 똑같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갈린다는 거야?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결국 누가 좀 더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싸움일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휘는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프린트 갖고 성의 없이 외우는 게 아니야.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최고의 컨텐츠 갖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내 수업을 나중에 들어도 되고 이 동영상으로서 나를 떠나도 상관은 없어.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 네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합격만 해. 그리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 합격만 해. 좋은 학교를 가든 다 떨어진 학생 어디든 합격을 하든 합격을 해 상관없어. 내 수업을 안 들어도 돼.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 네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어휘는 꼭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확실한 컨텐츠 갖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도 내 이름을 갖고 수업하는 내용에서 책을 안내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 내 이름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만큼 가장 효율적인 컨텐츠 알려줄 테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중학교 어휘는 어떤 책을 활용할 거냐면 MD 중학 영단어라는 책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휘 교수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문덕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D 33,000 쓰신 저자분이시죠. 그래서 그 교수님 컨텐츠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어휘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MD 중학영단어 단어가 표제어와 중간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어휘까지 포함해서 총 2,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휘부터 일단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휘학습법은 생기초 종합영어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안내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중학교 어휘부터 일단은 하고. 그럼 중학교 어휘 끝났으면 뭐 해야 돼? 고등학교 어휘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어휘는 MD 복화 수능이라는 책이 있어. 이것 또한 MD 33,000 쓰신 문덕 교수님 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휘 끝내고 MD 복화 수능 이 어휘가 표제어가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어휘와 그리고 고등학교 어휘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기초 어휘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완벽히 학습을 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편입 어휘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편입 어휘는 마찬가지로 MD 복화 33,000. 그래서 우리 편입 어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책이죠. 그래서 MD 복화 33,000을 통해서 학습을 할 텐데 책은 되게 두꺼워. 원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 말고 옆에 하나 더 책이 더 붙어 있거든. 기출 어휘만 모아져 있는. 그래서 MD 33,000인데 타이틀에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왜? MD 33,000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표제어야. 표제어는 고작 몇 개밖에 안 돼. 1,130개밖에 안 돼. 그리고 MD 33,000 내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 중요 빈출. 중요하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휘.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그래서 그게 한 900개. 합치면 한 몇 개 정도 돼?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개가 가장 필수 어휘고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이외의 거를 더 하는 거야. 이 책에는 중요 빈출 수거도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편입에 관련된 기출어휘 또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능력껏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뭐 정말로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필수 어휘만 외워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거든. 그렇게 해서 스텝별로 하나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학교 어휘 우습게 듣지 마. 특히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들. 선생님 제가 무슨 중학교 어휘를. 야 이미 인서울 4년제 다니고 있는 학생 편입준비생 은근히 많거든. 그 학생들도 했어. 인서울 4년제 다니고 있어서 편입을 해서 상위권학교에 들어갔어. 뭐 서성한 그 학생들도 봤어. 근데 너 걔보다 못하잖아. 유학생들도 봤어.
외국에서 5년, 외국에서 10년 살다서 영어 진짜 잘해. 그리고서 서성한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도 내 말 듣고 했거든. 너 걔보다 영어 못하잖아. 그러면 해.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 공부는 완벽하게 해야 돼. 물론 네가 중학교 어휘에서 거의 대부분의 어휘를 알겠지.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알아? 모르는 어휘도 생각보다 많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나 같은 경우는 현강에서 첫날 곧장 뭐 하냐면 수업 딱 시작하지. 어휘 시험부터 봐. 어떻게? 중학교 어휘 100개, 고등학교 어휘 100개, 그리고 MD 33,000에서 딴 거 빼고 표제어, 제일 중요한 표제어 100개를 딱 시험 봐. 100개 시험 딱 보지. 그러면 처음에 약간 놀래. 왜?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도 중학교 어휘 100개를 다 못 맞아. 그게 현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시험을 딱 보잖아. 그러면 현강에서 학생들이 인지를 딱 해. 뭐야? 내가 나름대로 수능에서 그래도 영어에서 1, 2등급 나왔었고 내가 외국에서 좀 살다 온 그런 경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중학교의 수준을 몰라? 그럼 지네들이 뭔가 하나를 딱 맞아. 그러면 현실 딱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물론 실력이 있으면 이 책 빨리 끝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서 건너뛰지 말고 항상 공부는 스텝별로 완벽하게 다지고 다음 단계, 완벽하게 다지고 다음 단계,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공부는 성격이야. 성실하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결국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고, 성격이 꼭 그렇게 대충 하는 애들 있어. 뭘 해도 대충, 뭘 해도 대충. 근데 그런 사람들은 편의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의 선택에서도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항상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기존에 공부를 좀 했다면 빨리빨리 끝내면 되잖아. 기초이 갖고 뭘 잡고 있어. 무슨 말 알겠어? 빨리 끝내놓고 MD 들어가면 되는 거고 33,000. 그리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진짜 기본부터 완벽히 다지면 되는 거고. 됐지?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던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리고 내 말 듣기 싫으면 그냥 다른 학원 다른 인강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해. 따로 잔소리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야. 근데 나는 그 자신은 있어. 내가 아무리 뭐 잔소리를 하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만큼은 누구보다 좋은 학교 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데이터로 증명했고, 내가 앞에 소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 상위권 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냈고 주요 대학교에도 내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학원보다도 큰 학원 있지. 우리 학원보다도 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보다 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결과를 낸 거라고. 무슨 알겠어? 야, 나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면은 내 합격자 수는 더 올라갈걸? 상대적으로 더 적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1등의 결과를 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만 열심히 할 생각만 해. 자, 그 다음에 이쪽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개념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잘 들어. 자, 그리고서 이제 문법 개념까지 학습을 마무리했다. 됐지?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건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기초가 있던 기초가 없던 기초 수업을 일단 들었지 우리가. 그리고 핵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 핵심 과정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내 수업 갖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입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걸 방향 설정을 해주니까 내가 독해가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거야. 자, 이제부터 독해 들어가. 또 논리 파트를 또 공부를 시작할 때 논리 이제 어떻게 들어가라고 내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 고민은 내가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뭐해? 이제 뭐해? 이제 뭐해? 각각의 파트에 맞춰 내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돼. 강좌 내에서 내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독해를 시작할 때다. 이제는 토익을 시작할 때이다. 이제는 논리를 시작할 때이다. 이제는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열심히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자, 핵심 개념 완성, 핵심 구문 완성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영어를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던 학생들은 기초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아. 빨리빨리 쭉 끝내. 그리고 그 학생들은 기초과정을 어느 정도 끝냈다 하더라도 영어적인 기본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핵심 과정과 동시에 토익을 시작해도 돼. 그리고 핵심 과정과 동시에 이제 드디어 무슨 파트? 독해 파트를 시작하면 돼. 그래서 독해는 지금 나와 함께 with stop 편입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박철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무서운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천재가 되신 분입니다. 내 말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보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천재가 된 사람이 더 무섭거든. 하여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자, 독해는 박철우 교수님 수업을 이제 너희들이 시작을 하면 돼. 그래서 자, 잘 들어. 핵심 과정과 동시에 토익과 독해 파트를 시작하는데, 독해 파트를 시작할 때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자, 박철우 교수님 독해 수업 중에 몇 월 달 거로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1월 달 강좌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형 강에서는 내가 지금 이게 3월 달 강좌지. 근데 박철우 교수님도 수업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법 저스틴 강좌가 조금 2달 정도 앞서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말 그대로 너희들이 독해를 시작하면 이 독해 수업을 듣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저스틴하고 기초를 안 잡은 상태로 처음으로 들어가면 조금 빡실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나와 함께 기초를 잡은 것 같고 독해를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 핵심 과정 저스틴 3월 수업 들어갈 때 박철우 교수님 1월 수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공인영어, 내가 나중에 탭스도 따로 얘기할 겁니다. 고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연세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거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만약 이제 핵심 과정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토익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토익은 제가 그냥 딱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BM에서 나오는 토익 공식 입문서 RC라는 책과 그리고 YBM에서 나오는 토익 공식 입문서 LC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자, 내가 YBM에 나오는 교재를 왜 추천하느냐? 자, 우리 말 그대로 토익을 출제하는 기관이 있지, ETS. 그래서 ETS랑 YBM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ETS에서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줘.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YBM에서 책을 만드는 거야. 이게 단독적으로 이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출제 기관에서 일단은 관련 있는 게 가장 완벽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컨텐츠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YBM 교재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바라는 건 뭐냐? 기초 과정을 마무리했으면 나한테 배울 만큼 배웠거든.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뭐를 할 거냐면 토익을 시작해서 이제 나랑 문법을 계속 배워가고 독해도 시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인영어도 준비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물론 공인영어 하나 갖고는 편입에 합격하기가 힘들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편입영어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공인영어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보험식으로. 물론 우리는 편입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까지 같이서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될 거야. 근데 일이 어떻게 될지는 혹시 솔직히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공인영어를 한 번 정도는 너희들이 시도는 해봐야 돼. 그래서 시도를 해서 이거 되네 라고 하면 계속해 나가는 거고,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인영어도 내가 강좌 중간중간마다 또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과정을 끝나고 핵심 과정에서 YBM 공식 토익 입문서 RC 요 책 갖고서 너희들이 앞에서부터 공부를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교재 기초과정을 배웠으면 앞에서부터 이론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이론 이어서 곧장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적용시킬 수 있게.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랑 배웠으면 그게 가능해. 앞에서 이론 읽어도 내가 알려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대입해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RC 그리고 LC까지 한번 진행을 해서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면 되겠지. 토익과 독해를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 끝.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문제 풀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잡는 게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 문법 문제 풀어야지. 갑시다. 자, 이제 편입 합격을 위한 완벽 대비 넘버원 문제풀이 강좌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풀이 강좌는 저스틴의 가장 메인 강좌입니다. 출제 포인트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강으로는 6월 달부터 8월까지 해서 이제 진행되는 강좌고요. 자, 출제 포인트 완성에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이냐? 앞에서 배웠던 내가 개념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줄 거야. 정리를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편입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출제 포인트 완성 강좌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강좌라고 하긴 하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빠르게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고 과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예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스틴의 가장 메인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한섬. 그리고 이 문제풀이 과정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 논리 파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 파트는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위드스타 편입학원에 수업하는 박현송 교수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현송 교수님 수업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가능하면 1월 강좌부터 너희들이 차근차근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어휘 문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 그리고서 독해를 하는 거야. 또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논리를 하는 거야. 이게 스텝별로 가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요 다음 내용에서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인강으로 학습하는 학생들 형강보다는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 엄청나게. 나 같은 경우는 형강에서 학생들하고 뭐 이제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나의 주된 특징은 특히 인강 듣는 학생들을 형강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또 내가 전화 상담도 하고 또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한테는 솔직히 되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내 제자들이 인강 학생들도 합격을 했을 때 저스틴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합격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형강보다는 인강이 만약에 형강에서 똑같은 학생들이 만약에 100명이 배워서 한 7, 80명이 붙지. 그러면 인강은 똑같이 100명이 학습했을 때 한 20명 붙나? 20명도 많을 것 같은데 한 10명? 한 10명, 20명밖에 못 붙어. 그러니까 형강에서는 100명 중에 70명, 80명은 어디든 들어가. 근데 인강에서는 100명 똑같이 학습을 해도 한 10명에서 20명밖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인강이 되게 그만큼 힘들어. 왜냐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 있게 달려들긴 하지만 나중에 한 달 한 달 뒤로 가면서 나가 떨어져. 지금은 네가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옛날에 저스틴이 처음에 OT 뭐 커리큘럼 설명할 때 인강들 학생들이 나중에 나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줄 알겠다. 너희들도 뭔지를 인지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형강은 인강보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 그리고 인강보다는 형강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야. 근데 형강도 단점이 있어. 형강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학원 커리큘럼상 기본을 완벽히 다지고 다음 과정. 기본을 완벽히 다지고 다음 과정. 예를 들어서 어휘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구문을 배우고 또 구문을 어느 정도 배우고 독해나 논리를 배우고 이게 불가능해. 형강은 처음부터 실력이 있든 없든 어휘, 문법, 독해, 논리 뭐 수학하는 사람도 수학까지 다 때려 부어. 그러면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지. 왜?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기존의 공부를 처음에 많이 안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이야. 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학원에서 다 때려붓는 게 맞다 보니까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단 또 많어. 이게 형강의 단점,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야. 근데 인강의 장점이 하나가 있지. 단점이 훨씬 더 많지만 인강에는 무슨 장점이 있어? 스텝별로 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핵심 과정과 동시에 토익과 독해 시작하시고요. 저스틴 문제풀이, 출제 포인트 완성과 동시에 논리 파트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작할 때는 독해도 마찬가지고 논리도 그렇고 1월달 강좌부터 해서 쭉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때부터는 이제 정신 없을 거야.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 포인트 완성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한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까지 해서 여름방학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걸 들어갑니다. 이제 문법 문제 많이 맞아야지. 연습해야죠. 기출문제.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에는 기출문제풀이 완성으로 실전 문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또 우리가 배웠던 문제풀이에 대해서 열심히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그거를 문법 점수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11월, 12월 달에는 최종 예상 문제풀이 완성.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또 10월 달 지나가고 11월 정도 되면은 또 앞에서 배웠던 거 많이 까먹어. 그래서 내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또 그거에 맞춰서 문제풀이까지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또 이제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거의 한 반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무슨 부탁을 하고 싶냐? 일단 지금 이제 요 커리큘럼 말고 이제 다음 커리큘럼도 이제 아마 또 제공을, 내가 뭐 편입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긴 하겠지만, 자 지금 내가 이 기준은 2018년 12월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지. 자 이쪽 한번 볼게. 이게 12월 강좌잖아. 그럼 이 강좌는 언제 공부하는 거야? 2018년 12월. 그리고 이건 1, 2월이잖아. 그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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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시험 보겠지. (2020학년도) 편입학 시험을 보게 될 거 아니야. 빠른 학교들은 12월 중순부터 시험 시작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들은 1월 달에 많이 있지만 2020년 1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2018년 12월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2019년 1월에 볼 수도 있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2019년 3월 혹은 5월, 정말 늦어지면 7월 달, 그리고 진짜 그런 학생들도 있어. 9월이나 10월 달에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커리큘럼은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해준 거일 뿐 본인의 절대적인 커리큘럼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영어 좀 했던 학생들, 편입을 시작하기 앞서 기존의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학생들은 핵심 과정과 동시에 토익과 독해 파트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을 바꿔서 정말로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은 저스틴 기초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정 들어갈 때 토익과 독해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토익과 독해, 특히 토익을 일단 빼고 얘기할게. 독해 파트를 시작을 했을 때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걸 잠시 멈추시고 요 과정부터 또 하는 거야. 그리고 핵심 과정까지 마무리하고 출제 포인트 완성 들어갈 때 독해를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지. 내가 여기까지 해서 출제 포인트 완성해서 논리를 시작하라고 했어. 기존의 공부를 좀 조금이라도 했던 학생들은 6월달부터 논리 들어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앞에서 배우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진짜 기존에 공부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은 요거와 동시에 논리 파트 들어가기가 또 되게 힘든 학생들도 있어. 왜? 논리 파트는 기본적으로 진짜로 어휘가 돼야 돼. 보기에 있는 어휘들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정말로 힘들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 완성, 독해 파트부터 어느 정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 들어갈 때 논리를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상황상에 맞춰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커리큘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본인한테 맞는 거는 다 따로 있겠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시작한 학생이다. 7월 달에 시작한 학생은 이거 다 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 날릴 거는 날리고 필요한 것만 또 공부를 해야 돼.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생기초 종합영어 딱 듣고 기초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생기초 종합영어 하나만 딱 듣고 기초과정 건너뛰고 곧장 뭐로 들어가야 돼?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고민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뭐 다음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 이메일 주소, 자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 자, 내가 전 학원에 있던 위듀 이제 편입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해서 widyujustinnaver.com 이게 저스틴 메일 주소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지 말고요. 항상 전문가 얘기 듣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이 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과 폰 번호와 그리고 본인이 처한 간단한 본인의 상황, 이렇게 간단히 해서 좀 메일을 좀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교수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상담을 해줄 거야. 물론 내가 형강에서 수업이 되게 많어. 대부분 내 스케줄은 새벽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수업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그래. 그러면 가끔씩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밤 10시 넘어서밖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주말에는 또 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특강을 해. 또 특강을 하고 또 내가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또 난 성격이 또 완벽함을 또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또 수업을 했을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또 철저히 하거든. 그리고 학원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법 문제도 내가 직접 다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준비와 문제 출제 및 여러 가지 일로를 위해서 주말에도 난 거의 다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상담을 할 수는 없어. 나의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수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 주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업이면 내가 수업을 멈추고 나 상담해야 돼.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맞춰주긴 하긴 하겠지만 내 수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을 좀 너희들이 원치 않는 시간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지만 하여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해서 내가 전화를 통해서 너가 궁금한 점 그리고 편입에 관련돼서 뭐 근심 걱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도 전체로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꼭 이메일을 보내시고 뭐 뒤에 동영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하겠고 뭐 상담 카드 작성하는 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곧장 적고 싶은데 나는 내 제자들에게 내 휴대폰 번호 다 알려주거든. 근데 이게 공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을 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도 좀 있어가지고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휴대폰 번호 다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쑥스러움이 많은 학생들은 나한테 연락을 못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드러나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내가 먼저 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강좌를 학습을 한다면 내가 학원에다가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 그럼 내 개별적으로 또 먼저 연락을 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락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소통을 해서 우리 인강들 학생들은 형강에 비해서 정보력도 많이 딸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공부가 본인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잘 없고 본인의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최대한 형강 생각 똑같이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나는 성격이 수업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수업과 관련해서 내 수업 말고도 전체적인 편입에 대해서 모든 걸 정보를 다 제공해 줄 거고 최대한 많이 도와줄 거고 기본적인 까지 싹 다 완벽한까지 모두 다 알려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제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앞으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최대한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뭐 할 얘기가 많다 보니 저스틴 소개 및 커리큘럼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뭐 또 너희들한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휘 학습 방법이 또 따로 있어. MD 중앙영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리고 MD 복합 수능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MD 33,000은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 됐지? 그리고 우리의 현실.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의 가장 기본을 물어봐. 그래서 그 기본 갖고서 대답을 했을 때 대답을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학습을 하는지 그건 이제 다음 통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 여기 좀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고 열정만 있고 저랑 함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커리큘럼 안내하도록 하고요. 다음 통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